비트코인이 전하는 한마디. 네가 나를 지켜주면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 문장은 마치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선언 같습니다. 화폐가 인간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운유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신뢰와 인내, 철학과 신념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태어났을까요? 신뢰가 무너진 시대의 탄생.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일반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는 단 한 편의 백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그 백서 안에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신뢰 기반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사라진 세상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한 기술적 선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감독기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학, 알고리즘, 그리고 투명하게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분산 네트워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신뢰를 잃은 세상에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초창기 투자자들, 외면받은 신념의 씨앗을 심다. 2010년 한 프로그래머는 피자 2판을 사기 위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당시로선 $25 수준의 가치였습니다. 지금 그 1만 비트코인은 수천억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비트코인 역사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기술을 믿고 아무런 보장 없이 채굴을 하고 거래소도 없던 시절에 비트코인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중앙이 통제하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화폐를 만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1센트도 안 하던 시절에 샀던 사람들, 몇백 개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조롱에, 가족의 만류에, 자신 스스로의 회의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지켰습니다.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샀지? 왜 이 기술은 특별한가?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증명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내한 이들에게 그 어떤 자산도 주지 못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심을 알아본다 지킨 자에게 돌아온 보상. 2020년 이후 비트코인은 본격적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기업 현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의 결정은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에게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음지의 투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ETF와 신탁을 통해 비트코인을 고객 자산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손에 쥐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만이 진짜 부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팔지 않았습니다. 폭락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천만 원에서 2018년 4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대부분이 떠날 때 그들은 남았습니다. 2021년 8천만 원을 찍고 다시 반토막이 났을 때 그들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025년을 지나며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 반감기, 채굴의 희소성,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이제는 국가와 기관이 지켜주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을 버린 사람들의 후회와 깨달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버렸습니다. 손절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진실을 포기한 것입니다. 1억 원까지 오른 비트코인을 보고 너무 올랐어 하며 망설였고 조금 내렸을 때는 이제 끝이야 라며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샀던 이유도 있고 믿음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냥 들고 있을걸. 왜 나는 그렇게 조급했을까? 왜 남들이 떠날 때 나도 떠났을까? 비트코인은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상합니다. 그 어떤 자산도 그렇게 냉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인내보다 자본이 필요하고 주식은 정보보다 정보력과 속도가 앞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었는가? 믿음이 없다면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겐 시간이 보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다만 기다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남아있는 기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아직 전 세계 인구의 3%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아직 ETF 자금은 막 유입되기 시작했고 채굴 반감기는 이제 막 도래했으며 기관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 말은 곧 아직 초기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유한합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 그중 90%는 이미 채굴되었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신뢰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투기야 불안정해. 국가가 막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듯 진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혁신은 언제나 조롱 속에서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자라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다. 결론, 당신은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는 재산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화 정책?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융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켜야 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